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지훈입니다. 이 찰나의 사고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는 청천벽력 같은 순간, 잃어버릴 뻔한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건병원의 유명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건병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유명재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들었을 때 정형외과랑 신경외과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라는 말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부외과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를 전공하고 일정 기간 수부 파트를 다시 수련을 합니다. 적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이라는 또 다른 시험을 본 다음에 자격이 주어지는 파트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루트를 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계기로 이 과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레지던트 시절에 우연히 참석한 학회에서 손가락 절단된 환자분을 완벽하게 접합하는 발표를 보고 미세혁명력으로 이 혈관을 이어 죽어가는 손가락을 되살리는 모습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그런 책임감, 또 의사의 정교한 손끝으로 이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아주 큰 메리트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날 이후 어떤 사람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그런 수부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정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치료를 다루고 있나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는 손에 대한 모든 미세 외상이나 그리고 만성 질환까지 모든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 신경 및 연부 조직의 결손에 대한 재건이 특이한데요. 사고로 피부나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나 신경이 노출되었을 때 이를 메우고 재건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특히 뼈를 맞추는 것을 넘어 팔다리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되살려내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수지 절단 같은 굉장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손발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 사실 원장님, 저는 이 수지 절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심장이 덜컹하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고나 외상 등으로 인해 손가락의 일부나 전체가 신체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혈루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때문에 신속한 혈류의 복원이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피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핵심인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절단 사고는 나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이게 일상이나 일터에서 한순간의 사고로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수지 절단이 일어나나요? 연령별로 보면 아동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기임이나 자전거 체인 같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작도나 칼 또는 프레스 기계 등의 도구나 기계 등에 의한 절단 사고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명절 연휴 때 재초기 작업 중 절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특이한 사례로는 동물과 사람의 교상, 물림에 의한 절단 사고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그럼 특히 성인들은 이 일터인 산업 현장에서 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작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범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고 현장 사고는 강한 압력이나 기계 회전에 의한 손가락의 으깸 손상이 많고 또 주변에 오염이 많으니까 오염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손상이나 또는 신경 손상이 심해 접합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사고는 비교적 절단면이 깨끗하고 단일 손가락 손상이 많습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응급 방법과 그리고 좀 절단된 부위를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환부를 적당한 압력으로 지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과다 출혈을 막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려나간 조직은 괴사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약 4도씨로 보존하되 물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단된 조직을 생리수경수에 적신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밀봉하고 얼음물 용기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직접 닿지 않게 밀봉을 해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무사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응급실에 내원하면 환부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골절의 정도, 혈관의 손상 정도, 힘줄 및 신경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곧바로 수의접합 응급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체 없이 응급수술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지접합 수술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세한 혈관까지 이어붙이는 정말 정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수의접합 수술은 애과 마취, 즉 팔마취로 마취가 진행되고요. 먼저 절단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 뼈를 고정하고 힘줄을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현미경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을 아주 미세하게 접합을 하고 그 이후에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대수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실 집도하는 선생님의 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수상 기전인데요. 수상 기전이 으깸 손상이 심하면 혈관의 으깸 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상 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자의 나이인데요.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으면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마음가짐인데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잘 되어야만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도의 숙련도인데요. 숙련도에 따라서 성공률과 예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의 집도가 필요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적인 수술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데 정말 환자의 노력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 이 손가락의 기능은 보통 어디까지 회복이 되나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감각의 회복은 약 5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50%.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회복되는 양상을 띠는 것 같고요. 움직임은 손상된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회복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마디가 손상되는 경우는 굽힘 제한이나 또는 신전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기전이 으깸 손상일 때 굽힘 제한이 더 오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 또 굽힘 제한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50%에서 시작을 해서 감각을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낫기 전까지 혹시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손가락 절단 환자는 감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뜨겁거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혈류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가운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이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힘줄의 유착과 뼈 유압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찔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뭐 일상이나 아니면 작업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우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문, 가전제품, 원예도구에 대한 절단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때문에 문 흔들림, 틈새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반드시 빼야 됩니다. 또 하나, 회전도구 기구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안전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현장 안전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한데요. 회전기계 등의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늘 경각심을 가지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오늘 알려주신 안전수칙들이 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내 소중한 손을 지키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수지절단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은 시원한 보관을 위해서 얼음에 직접 넣어야 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절단된 손가락은 얼음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얼음에 닿지 않게 봉지로 밀봉해서 얼음이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얼음물에 직접 담가서 오는 게 아니라 밀봉된 곳에 담아서 그걸 아주 시원하게 보관을 해서 세부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오호.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 아무 곳이나 가야 한다? 이건 제가 봐도 X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골든타임을 지키기보다는 수의 접합을 잘할 수 있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부산에 그러면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좀 어느 정도 계신가요? 활발하게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네. 5손가락 안에 꼽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정말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절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꼭 주변에 이 세부 전문의가 어디 계신지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등에 심하게 으깨진 손가락은 무조건 접합이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틀린 답입니다. 네. 으깨진 손가락을 잘 정리만 한다면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만약에 엄청 그 손상도가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에 손이 깔려서 거의 돌멩이처럼 갈렸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수술로 가능한 건가요? 살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때부터는 재건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건. 네. 쉽게 말하면 네.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살로 덮어준다든지요. 또는 손톱이 있는 손가락을 만들 수 있게 족지 이전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족지 이전술이 뭔가요? 발가락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갖고 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아, 발가락의 일부를 떼서 손가락으로 가져오는 그런 수술이 있나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문끼임 사고도 수제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최근 들어 그 문김에 의한 사고가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0세부터 시작해서 12세, 15세까지 아주 넓은 연령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환자들도 적절한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온다면 충분히 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안일함을 버리시고 꼭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유명하신 유명재 선생님과 같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어디 있는지 꼭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유명재 원장님과 함께 수지절단 사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위급한 순간에 정확한 응급 처치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소중한 손가락을 기적처럼 살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튜브 구독자분들께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지절단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절단 부위를 올바르게 보관한 후 119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미리 막는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건강튜브는 구독자 여러분이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응원하는 건강튜브!